중국군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후견을 하면서 khmer rouge라는 그러한 집단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극렬 공산주의자들이라서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을 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킬링 필드라는 별명을 붙인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영향력 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 사례를 보면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휴전 상황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이 휴전이 그야말로 휴전, 잠시 쉬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했고, 근본적인 문제인 국경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서로 이렇게 총격전을 가하고 포탄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경 분쟁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고, 이 국경 분쟁의 씨앗은 뭐 100년도 넘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나라가 그런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그 피난민이 생기고 또 30여 명이 양쪽에서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도 빕니다. 민간인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군 지휘관 입장에서 볼 때 작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민간인 공격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작전 목표가 과연 뭐였을까요? 그 분쟁 지역인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쏘니까 우리도 쏜다.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의 싸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의 싸움이 됐던 거는 태국이나 캄보디아가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키워서 자체 정치 문제를 좀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분쟁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나라는 거의 뭐 사실은 그 한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아직도 지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 지뢰를 또 매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있는 지뢰나 서로 협조해서 제거를 해서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돈 버는 데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국경 분쟁 문제인데 100년 전도 더 됐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가 그 태국과 그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그으면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단 그 분쟁이 일어난 국경선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태국은 배가 좀 아프더라도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처럼 3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또 미래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고민이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중 8구 보나마나 양국은 거기에 군인들을 더 배치하겠죠. 옛날에는 포가 한 문만 있었으면 아마 3문을 갖다 놓을 거고 100명 있었으면 1000명을 갖다 놓을 텐데 그런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 자체적인 표를 의식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다만 총격전이 있었고 캄보디아 군인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 2달 뒤에 태국 쪽에서 지뢰가 폭발을 해서 태국 군인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사일을 로켓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UN 같은 그런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중국이 이 상황에 개입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후견인 국가였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그런 후견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치를 떨고 있는 크메르 루즈라는 그러한 집단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크메르 루즈는 공산주의 집단인데 극렬 공산주의자들이라서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을 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킬링 필드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인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중국이 그러한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돼서 결국은 그 베트남군이 크메르 루즈를 추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중국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 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경제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이민 정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이민을 보내서 그 지역에 토착화시켜서 정치인을 만들고 그 정치인이 이민 간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인 것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행태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캄보디아에 군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에 중국군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국가인데 미국은 또 거기다가 군사적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인도차이나 그 반도 지역에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소지가 커서 중국군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고 종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휴전을 합의하게 된 것은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서로 체면을 지켰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도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개입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중계도 하고 해서 이제 서로 체면을 차린 상태에서 일단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캄보디아의 국경을 태국이 존중을 해주고 그 크지도 않은 지역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조금 양보를 하는 대신에 평화를 얻는 것인데 그게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히 이게 무슨 뭐 종교 시설이라고 그러던데 뭐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라는 거는 평화를 빌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징인데 그런 상징이 오히려 분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그런 국경선을 서로 존중을 하고 그 대신 캄보디아도 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존중을 해서 잘 이렇게 협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국에 다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비록 한 일주일 정도 싸웠는데 그 일주일 싸우면서 돈을 얼마나 또 갖다 썼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우물이나 파든지 학교를 짓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지휘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영토 분쟁이 현장 교전으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사전 경고 신호나 징후는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력이 집결하는다든지 특히 보급품이 집결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보급품이나 병력이 집결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상대방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잘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첩보를 가지고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일 빨리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러한 판단된 정보를 가지고 아군이 정확한
때와 장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과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육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과학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은 오랜 영토 분쟁에서부터 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영토 분쟁이 사소한 어떠한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별다른 성과 없는 피해만 있는 그러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 사례를 보면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건들면 안 되겠다. 그만한 얻는 것보다 대가가 더 크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그런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이런 분쟁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보는 시각은 군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 사기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박한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인범 채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